지금 그 태영호하고 그다음에 그 지성호 이 두 명의 그 탈북자 출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으로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됐는데요. 이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리고 최근에 영상으로 다뤘다시피 이 김정은 씨가 사실상 사망한 상태다. 뭐 이제 걸을 수도 없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는데 지금 이들이 오히려 지금 국민들한테 심지어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국민들한테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게 이번에 총선 참패를 통해서 쇄신하는 이미지, 변화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저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에 그 심판을 한 건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그 당 내에서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뭐 힘을 내라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저들의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성호와 태영호 뿐만 아니라 언론까지도 이번에 정말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태영호, 지성호죠. 실제로 지성호는 김정은 사망 99% 확인 주장을 했고요. 태영호는 김정은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게 분명하다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준공식에 나왔었죠.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고발뉴스의 민동기 기자의 그 보도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보도로 망신당하는 한국 언론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이 잠적 20일 북도 미도 심상치 않다, 동아일보 1면에 실렸던 기사 제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그 활동을 이렇게 재개를 하면서 망신을 당한 언론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동아일보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동아일보에 이렇게 북도 미도 심상치 않다 이런 내용을 저렇게 다뤘던 거를 꼬집은 겁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이렇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위기를 계속 조장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동아일보와 함께 망신 경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선일보는 김정은 관련된 소식을 계속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루면서 여전히 저기도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미확인 정보에 휘둘리거나 추측하지 말고 차분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네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지, 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심지어 이 탈북자 출신 그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 당선자와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자도 국민들한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그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죠. 결국에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사과를 한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들이 단순히 사과한다고 끝낼 문제도 아니에요. 저렇게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잘못된 정보와 주장으로 혼선을 빚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걸 또 열심히 언론이 받아 적게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공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게 진짜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테고 태도일 텐데 저렇게 뻔뻔한 짓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언론까지도 이걸 열심히 그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그런 행태들 이제는 당연히 막을 때가 됐습니다. 뉴스원의 기사의 제목도 99% 사망, 김여정 승계, 호들갑 정치인들 이제 무슨 말 할까? 오죽하면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성호, 태영호 당선자들한테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실제로 호들갑 떨던 정치인들이 이제는 무슨 말 합니까? 아니 그냥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아닌 말고 하고 사과하면 끝입니까? 게다가 지금 언론사도 반성을 하고 해야 되는 게 20대의 1.4%밖에 종이신문을 안 본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만 20세에서 29세 사이의 그 청년들은 저렇게 여기 종이 매체 표시해 놓은 거 있죠. 1.4%밖에 안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보시는 바와 같이 60에서 70세 이상까지는 뭐 20%에서 40%가량 그 종이신문을 본다고 하는데 20대에 1.4%밖에 종이신문 안 본다는 것은 더 이상 저런 종이신문들이 20대한테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고, 실제로 이들은 그 PC 20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 30대가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프가 굉장히 그 비율이 비슷한데 결국에는 대략 스마트폰 웹브라우저로 2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대략 한 66% 남짓 되고, PC로 보는 건 대략 10% 남짓한 상황이고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30에서도 20대에 1.4, 30대에 2.8%밖에 종이신문을 안 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그 종이신문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뭔가 굉장한 어떤 자극적인 보도라고 뭔가 프레임을 기존에 선점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이래 왔던 것들이 지금은 그 20대, 30대한테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아예 없다라고 봐도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중동은 사실상 지금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그 미디어의 매체의 활용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죽하면 극우 성향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일부 섞여서 국뽕 유튜버로 막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젊은 친구들이나 혹은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걸 보면서 그걸 맹신하게 되는데, 국뽕 유튜버를 조심해야 되는 건 단순히 그들이 그 돈을 벌어서 라기보다도 돈까지 벌면서 그들이 그 이 안에 침투를 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뽕 유튜버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어와가지고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문재인 정부를 칭찬했는지 인정했는지. 근데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보수 언론들의 폭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사전 차단을 하고 여러 가지 플랜을 또 짜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 국뽕 유튜버들이 특히 어르신분들한테는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믿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와 마치 민주당을 교묘하게 갈라치게 한다든지, 문재인 정부와 질보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방식들을 여전히 고수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전략들이 꽤나 좀 아주 어린 친구들이나 혹은 기성세대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몇몇 유튜버들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 영상도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정리를 해서 이 국뽕 유튜버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걸로 제가 좀 분석 영상을 좀 조만간 준비 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태영호, 지성호를 비롯한 언론까지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고요. 매번 언론은 자기네들의 생각을 계속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치 그 타인인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다루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언론까지도 결국에는 그 한마음 한뜻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를 계속 알리고, 또 그런 거를 열심히 보도한 기자들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 또 전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따로 편집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